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박 작가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다들 힘차게 이번 한 주 보내시고요. 비트코인도 아마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이 향방이 뚜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발표된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좀 어설프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요,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 아마 방향성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주에는요, 경기 침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이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어떤 승인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분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감기 이후에 20배 가까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또 의견을 내신 분도 있는데, 자,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은 뭐 디테일한 세부적인 얘기보다는요, 좀 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분이 참여하셔서요, 열정적으로 대화와 정보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어떤 유튜브의 영상도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이 괜찮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중에서 어떤 것에 연준이 더 포커싱을 해야 될지,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둬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요, 뭐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지표들과 이번 주 지표들이 좀 합산이 되면요, 아마도 이 연준의 피보팅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12일 수요일에는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네, 21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벤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 3시에는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뭐 같은 둘 다 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목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어떤 방향성들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 21시 30분에는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자,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수출입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몇 가지 또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3시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그리고 대형은행 실적도 발표가 돼요. 그래서 금주에 어떤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시장의 향방이 확실히 조금은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 분야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이 수치가 70%를 넘겼었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또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요, 이제 소폭 하락을 해서 지금 63.7%입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 뭐 방향성이 거의 명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28.3K인데요. 지금 28K에서 치열하게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요,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대칭이 정확해서요, 아마도 지금 이 삼각수렴 패턴만으로는 아래로 향하게 될지 상방을 향하게 될지는 조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트레이더 분들이 상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은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바라보는 차티스트 두 분의 관점을요,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1.16%,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동안에 계속 빠지다가 소폭 상승을 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했던 도지코인도요, 어제는 2% 이상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62로 현재 여전히 그리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샤펠라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더리움의 가격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자연스럽게 또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VD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이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소폭 상승을 했죠. 여기 보시면 29K에서 매도벽이 조금씩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29K가 새로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28K를 뚫고 상승을 했을 때 고래들이 이 벽이 더 짙어지게 되면요,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29K를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요, 더 30K, 32K까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갈색 고래, 가장 큰 고래는 이제 많이 매집을 했다가 지금 홀딩을 장시간 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오랫동안 홀딩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매집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빨간 고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크게 매집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두 고래와 다른 고래들의 움직임이 좀 달랐었죠. 근데 보시면은 보라색 고래와 이 초록색 고래도요, 이제 매집으로 돌아섰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매집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작은 고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래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그림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장기 투자 펀드들의 포지션으로 봐도 좀 그래요. 보시면은 장기 투자 펀드의 롱 포지션이 현재 6,545건이고 숏 포지션은 17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롱 포지션은 전주 대비 31건 증가를 했는데 숏 포지션은 50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롱숏 비율이 38.5로 이제 전주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장기 투자 펀드의 이 상승 전망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데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국가들과 많은 투자 기관들이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 목적인 결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이거든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빨리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레이어 2 네트워크예요. 이 비트코인은 P2P로 결제와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과정을요,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치된 비트코인이 지난해 초만 해도 3,350BTC였는데, 올해 2월에는 5,490BTC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아직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요, 이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커뮤니티들이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요, 이 스위스는 가장 규제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입 부분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이 핀마라는 곳에서요, 알트코인에 대한 분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놨거든요. 그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이 크레딧 스위스가 붕괴가 됐었죠. 그리고 UBS에 인수가 됐는데, 자, 그 과정에서 스위스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국립은행의 부총재가 비트코인이 매우 흥미롭고 이걸 도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이 BTC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은요, 비트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국립은행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요, 미국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7월에 패드나우라고 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기에 결제 네트워크,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언급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CBDC가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요, 아직까지 CBDC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못해요. CBDC가 현금을 포함한 어떤 모든 형태의 결제를 제거하고 이 모든 통화들을요, 연준이 흡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CBDC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나오려고 하면은 내년 혹은 후내년으로도 계속 미뤄도 이게 나올지 말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패드나우를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미국 중앙은행이 이거는 CBDC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을 그었고요. 그리고 현금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가요, 그레이스케일이 BTC 현물 ETF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70%로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EC가요, 지금 리플과도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들은요, SEC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SEC가 펼치고 있는 논리가 너무 오래된 증권법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가 일단 논리의 어떤 일관성과 그리고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지금 현물 ETF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SEC가요, 왜 선물 ETF와 현물 ETF가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 ETF 가격이 흔들리는 만큼 현물도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두 가격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잖아요. 근데 왜 선물은 승인을 해주고 현물은 승인을 해주지 않는지 그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더 지배적인 입장은요, 현물 ETF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어떤 강제적인 공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소송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겠죠. 네, 두 분의 트레이더 분들의 관점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렉드 캐피털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 다운 트렌드가 깨지면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더블탑을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더블탑은 이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하락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더블탑이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다음은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1일봉을 보시면요,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 자, 요 파란색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금씩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횡보로 전환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 강도 지수, RSI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향이 굉장히 좀 모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만약에 20일 EMA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요, 단기 손절매가 가능하게 되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25.2K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요 20 EMA를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요,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29.2K까지 가게 되고요.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30, 32.5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시간 봉인데요. 이 4시간 봉에서의 22MA는 좀 더 편편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RSI도 지금 보면은 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곧 방향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차트를 소개할 때 삼각수렴 패턴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깨지는 순간에 어디론가 어느 정도 폭으로 뭐 큰 폭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방향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케시 우페드히의 이야기는 방향성 베팅을 설정하기 전에 일단 돌파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방에서는 이 저항선이 29.2K까지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방에서는 26.5K를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8K가 깨졌을 때 어디로 가서 이제 지지와 저항 테스트를 하게 될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랜 B라는 분의 관점을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이분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다가 좀 비판적인 댓글을 좀 다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S2F 모델이라는 걸 제시를 해서 이 시장에서 많이 이걸 갖다 언급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로만 따르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무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지표들과 데이터를 합산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랜 B의 관점을 무작정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요, 한 번 정도 들어볼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요, S2F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2024년 이 반감기가 지나고 이후에 얼마나 이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근데 본인이 쓴 글에서는 명확하게 얼마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25년에 어디까지 갈까? 뭐 800K까지는 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플랜 B가 532K다라고 본인의 어떤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현재 28K와 비교를 하면은 19배에서 20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건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받아들였을 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럴 만큼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20배 뭐 이렇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한 몇 배 이상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 클래스 101의 제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는 좀 명확하게 몇 배 정도 오를 것 같다는 걸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한 주 정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